자, 오늘 그 고주파 통과 필터, 저주파 통과 필터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축전기하고 코일의 저항 있죠? 요거를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어야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됩니다. 간단하게만 복습을 하면 그 축전기는 진동수가 클수록 저항이 작았죠. 그리고 코일은 이제 일종의 전자기 유도 현상 때문에 저항이 되는 거니까 진동수가 클수록 변화가 심해서 저항이 커지는 이런 소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주파 통과 필터, 저주파 통과 필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회로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예, 잠깐 복습을 할게요. 잠깐. 직렬과 병렬에 관한 얘기입니다. 직렬과. 일단 요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지금 요 회로를 먼저 보면요. 얘는 대표적인 직렬 회로입니다. 직렬 회로고, 보통 전원장치라고 불리어지는 부분은요,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녀석을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달라지지만 전압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220V 콘센트 꼽으면 다 220V죠. 예, 그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달라도 다 220V입니다. 저항 R1과 R2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 색깔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 볼 건데요. 요 빨간색으로 칠한 이 부분은 전위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위가 같다라는 건 어떤 표현이냐면, 그 역학적으로 보면 높이가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높이가 같은 곳에서 마찰이 없으면 공을 굴리면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저항이 없으면 전류가 되게 잘 흐를 수가 있습니다. 흐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높이 차이가 생기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것처럼 전위 차이가 있으면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위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역학적으로 봤을 때 높이 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일단 저항이 없을 때, 저항이 있는 곳까지는 전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똑같은 전위고, 또 여기가 똑같은 전위라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전위라고 볼 수 있고, 요 사이는 이제 또 다른 전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지금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죠. 일반적으로 플러스가 전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전위가 높아요. 근데 얼마만큼 높으냐? V만큼 높은 겁니다. 그게 전위 차이입니다. 전위 차이. 그러니까 V는 빨간색 빼기 파란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R1에 걸리는 전압은요, 빨간색 빼기 초록색이에요. 빨간색 빼기 초록색이 R1에 걸리는 전압이고, R2에 걸리는 전압이 초록색 빼기 파란색입니다. R2에 걸리는 전압이 초록색 빼기 파란색이에요. 그럼 R1에 걸리는 전압과 R2에 걸리는 전압을 더하면요, 빨간색 빼기 초록색 더하기 초록색 빼기 파란색 하면 초록색이 없어지죠. 그러면 빨간색 빼기 초록색이 됩니다. 파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 전압은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V는 전체 전압이고요. 빨간색 빼기 파란색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 더하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인데, 옴의 법칙을 바로 쓸게요. 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R1에도 전류 I가 흐르고요, R2에도 전류 I가 흐르고요, 그다음 여기에도 전류 I가 흐르죠. 전부 다 I가 흐릅니다. 직렬에서는. 그러면 옴의 법칙은 전압과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식이잖아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입니다.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I 곱하기 R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그러니까 초록색 빼기 파란색은 I 곱하기 R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V는 IR1 더하기 IR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근데 여기서 제가 회로에 변화를 주어 볼 건데요. 변화를 어떻게 줄 거냐 하면 일단 변화를 주는데 변화를 안 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전원장치는 안 바꿀 거예요. 그래서 전압은 일정한 상태일 거고요. 그다음 R1의 저항 크기도 변화시키지 않을 겁니다. 근데 R2는 모양을 보면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 놨죠. 이런 건 가변 저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저항을 바꿀 수가 있는 저항입니다. 그러면 요 R2를 요 증가시켜 볼게요. R2를.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R2를 증가시켜요. 저항을요. 그럼 전체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회로의 저항이 증가하죠. 그럼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감소하겠죠. 전체 저항이 증가하니까 전체 전류는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이니까 전체 저항이 증가하면 전체 전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감소하고요. 얘도 전체 전류이자 R2에 흐르는 전류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요 두 개가요.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요. 일단 두 개를 합친 거는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왼쪽이 확실하죠. 저항 R1은 일정한데 I가 감소하니까 R1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R2에 걸리는 전압은 증가합니다. 요게 오늘 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입니다. 직렬 회로에서 저항이 커지는 쪽이 상대적으로 전압이 커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저항이 일정한 쪽은 전압이 감소해야 되겠죠. 합이 일정하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저항이 감소하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직렬 회로를 여러분 이게 오늘 하는 내용의 가장 기본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됩니다. 직렬 회로에서 어떤 전압이 증가하면 어떤 전압은 감소해요. 그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직렬 회로로 만든 다음에 저항이 커지면 그쪽이 전압이 커지고 저항이 작아지면 그쪽의 전압이 작아집니다. 그럼 그거에서 나머지 전압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회로를 볼게요. 일단 제가 번회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R1, R2가 연결된 직렬 회로가 있었는데 요 R2에 저항값이 R3 녀석을 추가로 연결해요. 추가로 연결합니다. 그럼 저항의 개수가 증가했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거 많이 틀리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요. 요 전체 회로의 저항이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네, 감소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잘 대답하네요. 왜 감소하느냐? 지금 이 회로에서는 전류가 갈 길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전류가 갈 길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로 치면 도로가 한 개 더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저항이 감소하는 거고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 상태에서요. 만약에 요 녀석의 저항이 증가한다. 그러면 전체 회로의 저항이 증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R3도 가변 저항이라서 R3의 저항이 증가한다. 그럼 전체 회로의 저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로에 연결된 저항이 그 구조로 그대로 있으면서 어떤 한 저항이 증가하면 무조건 전체 저항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일단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두면 또 부수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을 앞서 했었죠. 모든 걸 직렬 회로로 바꿔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직렬 회로로 분석을 할 건데 일단 요거를 색깔을 칠해서 또 분석을 해볼게요. 색깔을. 이 방법이 오늘 계속 쓰이는 겁니다. 여러 색깔이 여러분이 있으면 좋은데 필기할 때. 자, 똑같은 전위까지는 색깔을 똑같이 칠할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빨간색 빼기 파란색이 V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칠해야 돼요. 여기는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색깔을 칠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과 비교해보면요. 또 여기랑 여기가 전위가 같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른 색깔을 칠할게요. 노란색을 할까요? 여기는 또 다른 색깔을 이렇게 칠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요 사이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똑같은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예, 저항이나 뭐 어떤 전기 소자가 연결되지 않는 것까지 이게 칠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 포텐셜이 같은 겁니다. 높이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회로를 분석해 보면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시야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여러분이 봐야 되냐면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보면 둘 다 전압이 어때요? R2와 R3에 걸리는 전압이 같죠? 노란색 빼기 파란색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그 전압이 같은 병렬인 부분을 보면요. 하나로 묶으십시오. 묶어서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어떤 시야로 봐야 되냐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 요 두 개가 연결된 걸로 보는 시각이 좋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의 저항은 R1이죠. 요 녀석의 저항을 R2,3이라고 할게요. R2와 R3의 R2와 R3의 합성 저항입니다. 자,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것까지는 안 할게요. 그냥 사실 그렇게 구체적인 계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건 알면 돼요. 뭘 하면 되냐면 요 두 개의 합성 저항은요. 만약에 R2가 증가하면 합성 저항이 증가합니다. R2가 감소하면 합성 저항이 감소합니다. R3가 증가하면 합성 저항 증가합니다. R3가 감소해도 합성 저항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증가하면 저항이 증가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가 저항이 감소하면 저항이 감소하는 겁니다. 저항이. 그럼 요 회로는 여러분 어떻게 분석하면 좋으냐면요. 일단 전체 전류는 이겁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전체 전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전체 전류고 여기는 지금 갈라집니다. 이렇게 전류가. 요거를 이제 뭐 I1, I2라고 하면 I1하고 I2를 더한 게 다시 여기에 흐르는 I가 됩니다. 요런 상황이고요. 근데 제가 I1하고 I2를 나눠서 생각 안 할 거고요. 요걸 한 덩어리로 보면요. 그냥 요 한 덩어리에 I가 흐른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시각인지 알겠습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왼쪽과 같은 회로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회로에서 요 R2 대신에 R2,3을 집어넣은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회로의 전압 관계식을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 전압이 빨간색 빼기 파란색이에요. 요거는 이 IR1, 요 IR1이 뭐가 되냐면 이 빨간색 빼기 노란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I의 R2,3 그러니까 R2와 R3의 합성저항 있죠. 여기에다가 I를 곱하면 요거는 노란색 빼기 파란색이 돼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친 요 두 덩어리의 직렬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직렬로. 그럼 여기서 똑같은 변화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전원장치의 전압이 일정하고요. 보통은 일정합니다. 전원장치의 전압은요. R로는 변화가 없고요. R2의 가변 저항이 증가해서 R2와 R3의 합성 저항을 증가시키는 상황을 놓고 보면요.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작아지죠. 왜냐하면 전체 저항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R1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하고 R2,3 그러니까 R2와 R3의 합성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R3가 스피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R3가 스피커라고 생각하면 R2의 저항을 증가시키면 합성 저항이 증가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죠. 그럼 스피커의 저항 R3는 일정한데 스피커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니까 그 전류 주위의 자기장이 세지고 그 솔레노이드하고 자석 사이에 주고받는 자기력이 커지니까 진동판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소리가 크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R2를 증가시키면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R2를 감소시키면 스피커에는 전압이 작아져서 작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사실 오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주파 통과 필터, 저주파 통과 필터를 만들어요. 요거 대신에 이제 축전기나 코일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전원 장치를 교류 전원 장치로 만들면 축전기나 코일의 저항이 진동수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진동수가 큰 소리가 잘 들리는 스피커, 진동수가 작은 소리가 잘 들리는 스피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 계속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기본 내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병렬인 부분을 찾아서요, 묶으세요. 묶고 직렬로 바꾼 다음에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스피커가 있는 쪽에 전압이 커지는 상황이면 스피커에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스피커에 걸리는 전압이 작아지는 상황이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작게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류 회로를 분석해 볼게요.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 축전기의 저항 시기 기억이 납니까? 진동수가 클수록 축전기의 저항은 작아지죠. 그래서 얘는 2파이 FC분의 1이었죠. C는 전기 용량이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였습니까? 요 진동수에 반비례한다는 것과 전기 용량에 반비례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진동수가 클수록 저항이 작아지는 교류 회로에서의 일종의 가변 저항이 되는 겁니다. 진동수에 의해서 저항값이 달라지는. 그럼 코일의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2파이 FL이었죠. 그래서 통과 필터에서 중요한 점은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얘는 진동수가 클수록 저항이 커지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진동수가 커지면 축전기의 저항은 감소하죠. 코일의 저항은 증가합니다. 요 진동수라는 건 뭐냐면 이 교류 전원 혹은 교류 전류의 진동수입니다. 교류 전원의 진동수에 의해서 그 회로의 전류의 진동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교류 전류의 진동수가 증가하면 그 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축전기의 저항은 감소하고 코일의 저항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원장치, 교류 전원장치의 진동수가 감소해서 회로에 흐르는 교류 전류의 진동수가 감소하는 상황이 되면 축전기의 저항은 증가하고 코일의 저항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 통과 필터를 분석을 원활하게 하려면 이게 자유로워야 돼요.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바로바로.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잘 안다라는 가정하에 요 회로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회로를. 자, 여기 회로를 먼저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소리에 의해서 마이크의 진동판이 진동하죠. 그럼 여기에 유도 전류가 생기죠. 유도 전류가 증폭기에 의해서 이게 신호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논의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할 건데요. 일단은 요 증폭기에서 나오는 소리의 진동수가 전류의 진동수가 일정하다라고 일단 가정합시다.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얘가 지금 일종의 교류 전원 장치가 되는 거죠. 증폭기가 교류 전원 장치가 되는 건데 일단 특정 순간에는 그래도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류 전원인 상태인 것처럼 일단 분석을 하겠습니다. 전압 관계를 볼 때는요. 그래서 직류라고 생각하고 색깔을 칠할게요. 같은 전위는 같은 색깔을 칠하는 방법으로 색깔을 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빨간색으로 칠할 거고요. 이 부분은 파란색으로 칠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압이 빨간색 빼기 파란색인 상황입니다. 그럼 색깔을 한번 칠해 볼게요. 빨간색부터 칠해 보죠. 코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칠하면 여기 스피커가 있죠. 여기서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요. 요 위에는 보면 이 축전기가 있죠. 축전기가 있는 데까지 같은 색깔을 칠합니다. 그다음 여기 회로를요. 제가 설명하면 여기는 이게 겹쳐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요 빨간색 도선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역시 스피커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칠을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할까요?
저 부분하고 이 부분은 또 같은 전이라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 다른 색깔로 칠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회로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요 회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냐 하면 요 회로는 사실 좀 간단합니다.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전체 전압이잖아요. 그 사이에 요 축전기하고 그 다음에 스피커 A가 위에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 두 개가 빨간색하고 파란색 사이에 있잖아요. 요 두 개가 그냥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아래쪽 회로는 코일하고 그 다음에 스피커 B 요 두 개가 그냥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빨간색하고 파란색 사이에 있죠. 그러면 여기 분석을 한번 해 볼게요. 스피커의 저항을 R이라고 할게요. 얘는 진동수에 따라서 안 바뀝니다. 안 바뀌고요. 축전기의 저항은 XC죠. 그리고 코일의 저항은 XL입니다. 위에 거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진동수가 증가합니다. 만약에 진동수가 증가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봅시다. 진동수가 증가해도 얘는 변함이 없죠. 저항 R은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축전기의 저항은 진동수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축전기의 저항은 감소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항이 감소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가 직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저항이 감소하면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돼요? 감소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스피커에 걸리는 전압은 증가하죠. 왜냐하면 요 보라색 두 군데에 걸리는 전압을 합치면 전체 전압이 돼야 되고 그건 일정합니다. 일정하니까 얘가 감소하는 상황이면 얘가 증가해요. 그럼 진동수가 클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니까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해서 소리가 크게 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고주파가 더 잘 들리는 스피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주파 통과 필터라고 그래요. 혹은 저주파 차단 필터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진동수가 커지면 축전기의 저항이 작아져서 전체 저항이 작아지니까 전체 전류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왜 굳이 전압으로 얘기하냐면은 전압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떤 회로가 나와도 다 통합니다. 근데 방금과 같이 전체 전류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직렬로 연결됐을 밖에 안 돼요. 직렬로 연결됐을 때밖에 안 되고 전압으로 얘기하는 거는 밑에 회로도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통일해서 전압으로 다 설명을 해요. 결국에 스피커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면 스피커의 소리가 크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한번 봅시다. 진동수가 크면 코일의 저항이 어떻게 돼요? 코일의 저항이 증가하죠. 근데 스피커의 저항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압으로 보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니까 상대적으로 스피커에 걸리는 전압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클 때 여기는 소리가 작게 들리는 거죠. 그럼 거꾸로 진동수가 작을 때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상황이 되겠죠. 반대로는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하면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저주파 통과 필터가 됩니다. 이렇게 회로를 연결하면. 되었나요? 그럼 밑에 있는 회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해볼 겁니다.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예,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는 빨간색이고요. 여기는 파란색. 그러니까 전체 전압은 빨간색 빼기 파란색인 상황입니다. 그럼 색깔을 이제 칠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색깔이 많이 칠해지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뭔가 한 번에 많은 걸 해결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빨간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을 한번 칠해볼까요? 여기서 멈춰야 되죠. 저항이 있으니까. 그다음 여기는 제가 여기 연결된 부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빨간색 선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뭐 이 색깔로 칠해볼까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좀 뭔가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여러분 복잡한 회로일수록 뭘 먼저 찾냐 하면
병렬 덩어리를 찾습니다. 그러면 코일하고 스피커가 병렬로 연결돼 있죠. 왜냐하면 노란색하고 빨간색 사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스피커하고 요 코일 있죠. 요거를 한 덩어리로 봐요. 요걸 하나의 저항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저항으로. 요거하고 요 저항하고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라고 볼 수 있죠. 요 두 덩어리가 빨간색하고 파란색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회로는 어떻게 되느냐? 밑에 회로는 요거하고요. 요 저항하고 그 다음에 축전기하고 스피커 B가 빨간색하고 초록색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압이 걸리니까 병렬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세트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하나의 저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회로는 저항하고 축전기와 스피커 B의 합성저항, 이 두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저항, 요 녀석의 저항을 R1이라고 할게요. R1. 또 스피커의 저항을 R2라고 하면 진동수가 바뀌어도요. 예를 들어서 증폭기의 진동수가 증가하더라도 요 녀석들의 저항은 안 바뀌죠. 요 녀석들의 저항은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는데 진동수가 증가하면 코일의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코일의 저항은 증가하죠. 축전기의 저항은 어떻게 되죠? 축전기의 저항은 감소합니다. 됐나요? 그럼 자 보십시오. 요 두 덩어리의 직렬 연결로 볼 수 있는데 진동수가 증가할 때 코일의 저항이 증가하니까 요 덩어리의 저항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요 덩어리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감소하는 거고 요 두 개 합은 빨간색 빼기 파란색으로 일정해요. 그럼 얘는 진동수가 클 때 전압이 증가하니까 진동수가 클 때 큰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A는 고주파 통과 필터가 돼요. 위에 있는 회로는. 그럼 밑에 있는 회로는 이 저항하고 축전기 더하기 스피커 B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원장치, 증폭기의 진동수가 커지면 축전기의 저항만 작아지죠. 그러면 요 덩어리의 저항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요 덩어리에 걸리는 전압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상대적으로 커지겠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스피커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작아지니까 진동수가 클 때 작은 소리가 들려요. 그럼 거꾸로 진동수가 작으면 거꾸로가 되겠죠. 여기가 소리가 크게 들리겠죠. 그래서 얘는 저주파 통과 필터가 됩니다. 네, 이제 문제를 한번 바로 까먹기 전에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네, 까먹기 전에. 헷갈리죠? 예, 문제를 풀어보면 예, 오늘 그 문제 이거 두 개까지 풀어볼 거예요. 고주파 통과 필터, 저주파 통과 필터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2014년 9월 모의평가 14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가는 진폭이 같은 여러 진동수의 전기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에 전기 소자 P, 저항, 스피커, 전류계를 연결한 것을 나는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P는 축전기나 코일 중 하나예요. 그럼 요 회로부터 먼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요 전기 발생 장치에서 어떤 특정 진동수의 전기 신호가 나오는 거고요. 이 진동수는 뭐 바뀔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측정 장치 있죠. 측정 장치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측정 장치는요, 말 그대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측정 대상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측정 장치가 있으나 없으나 회로는 똑같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측정 장치는 없는 셈 쳐도 돼요. 이 전위에 대한 색깔을 칠할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부분이 이제 빨간색이고 요 부분이 파란색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전체 전압이 빨간색하고 파란색 사이예요. 그럼 요 빨간색을 칠하는데 전류계는 있으나 마나라고 했잖아요. 이거 쭉 그냥 똑같이 칠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 전류계는 뭐냐? 요 빨간색 부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있으나 없으나 회로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그냥 무시하고 칠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예, 저기는 기침을 하고요. 저는 여기를 초록색으로 칠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병렬 덩어리를 또 묶어야죠. 병렬 덩어리를 묶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초록색하고 빨간색 사이에 저항과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로 하나로 묶어버리겠습니다. 이게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의 저항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요거를 P를 또 하나의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요 두 덩어리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전체 저항을 R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얘는 안 바뀌겠죠. 진동수가 바뀌어도. 스피커하고 저항이니까 진동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묶어서 R이라고 할게요. R. 얘는 축전기인지 지금 코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냥 X라고만 표기를 할게요. 요 저항을. 그리고 요 전류는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죠. 전체 전류죠. 네, 전체 전류니까 전체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작아질 거고, 전체 저항이 감소하면 전류가 증가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세요. 진동수가 커질수록 전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체 전류가 커지고 있죠. 그럼 진동수가 클수록 전체 저항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저항이 감소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변함이 없잖아요. 진동수가 커져도 얘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럼 얘가 작아져야 되죠. 그죠? 그럼 진동수가 클수록 저항이 작아지는 거는 뭐예요? 예, 축전기입니다. 얘는 축전기예요. 왜냐면 진동수가 커질수록 지금 전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진동수가 커질수록 저항이 작아져야 되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P는 축전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 한번 볼까요? P는 축전기다 일단 맞죠? 그 다음에 전기 신호의 진동수가 클수록 축전기의 저항이 작아지죠? 그러면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작아지죠? 그럼 상대적으로 요 스피커와 저항에 걸리는 전압, 빨간색하고 초록색 사이의 차이는 커지겠죠? 그래서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증가한다. 맞죠? 이유는 맞습니다. 저항이 축전기 말하는 거 스피커 말하는 거? 저항을 얘기하는 거죠. 스피커는 스피커라고 지금 명시하고 있으니까 저항은 요걸 저항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나 스피커에 걸리는 전압은 똑같아요.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디귿이 문제인데요. 가에서 스피커를 옮겨와 P와 병렬로 연결하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그 전기 신호 발생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P가 축전기라는 게 밝혀졌죠? 축전기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 있는데 원래 스피커가 여기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근데 스피커를 여기에다가 병렬로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스피커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색깔을 칠해보면요. 빨간색은 이렇게 되고요. 파란색은 이렇게 되고 여기는 노란색으로 표시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두 덩어리로 볼 수 있죠. 요거랑 요게 파란색하고 노란색 사이에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요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습니다. 색깔을 좀 덜 칠했네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그
요 녀석의 진동수가 커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커지면 요 녀석의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얘는 안 변하죠. 얘는 안 변하잖아요. 뭐 스피커의 저항도 안 바뀌는데 이걸 뭐 R2라고 할까요? 얘도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체 저항이 작아지죠.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클 때 소리가 작게 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꾸로 진동수가 작을 때 소리가 크게 들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저음이 고음보다 더 크게 들리겠죠. 여기 거꾸로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답은 기니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2014년 수능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집중을 하도록 합니다. 그림과 같이 회로에 스위치 S를 A에서 C에 연결하여, 그러니까 A에 연결했다가 B에 연결했다가 C에 연결했다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압계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합니다. 표는 전압이 일정한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각각 F0, EF0일 때 전압계에 측정된 전압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F0일 때는 ABC에 연결해도 전압계에 걸리는 전압이 똑같아요. 근데 EF0일 때 전압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대로이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요건 제가 좀 풀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A에 연결했을 때와 B에 연결했을 때와 C에 연결했을 때를 그림을 미리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에도 그려져 있습니까? 네. 여기를 역시 색깔을 칠하는 방식으로 회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A에 연결했을 때를 분석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래쪽을 빨간색으로 위쪽을 파란색으로 해서 교류 전원의 전압, 전체 전압을 빨간색 빼기 파란색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 색깔을 한번 칠해 보면요. 뭐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아까 전류계는 제가 무시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전압계는 이렇게 무시하고 그리면 안 되는 게 전압계는 전압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단의 전위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칠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칠해지고 여기서 끊깁니다. 그죠? 저항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A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됐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 회로가 끊겨 있잖아요. 사실 요만큼은 없는 겁니다. 예, 어쩌면 회로가 어차피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없는 셈 치면 되고 요 회로는 간단하게 요 저항과 요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요 전압계는 뭐냐?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요런 상황입니다. 그럼 요거는 분석 하나마나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F에서 EF로 증가하더라도 요 저항과 요 저항값은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전압계에 측정된 전압값도 변하지 않겠죠. 그걸 이제 옆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F에서 EF로 바뀌더라도 R의 저항, 그러니까 요거는 요걸 얘기하고요. 요거는 요걸 얘기합니다. 둘 다 일정하죠. 둘 다 일정합니다. 그래서 둘 다 전압이요. 일정하고요. 역시 이때 측정한 저항값을 전압계로 측정한 값을 VR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VR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 값하고 똑같아요. 표에서 보면 그 전의 값이 V0였잖아요. F0일 때. 그럼 이 F0라도 VR은 V0인 거예요. 변함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두 회로도 분석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스위치가 B에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역시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교류 전원 전체 전압은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칠해지겠죠? 쭉 칠해 봅시다. 이렇게 칠해질 거고요. 여기까지 칠할 수 있죠? 파란색은 요 저항 있는 데서 끊기고요. 저기는 계속 떠들고 있고요. 자기한테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고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요 부분은 없는 거죠, 그냥. 네. 요 부분도 끊어져 있으니까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요, 결과적으로 저항 R과 그 다음에 코일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이 전압계는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할 뿐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요 상황에서 교류 전원의 진동수, 요거는 뭘 뜻하냐면 요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F에서 EF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 R의 저항은 어떻게 돼요? 변함이 없죠? 얘는 일정합니다. 근데 XL이 어떻게 됩니까? 코일의 저항이 진동수가 증가하니까 증가하죠? 그럼 코일에 걸리는 전압 VL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저항이 일정했던 저항 아래에 걸리는 전압은 합치면 전체 전압은 일정하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상대적으로. 물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것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정리하는 김에 같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은 일단 이 상황에서는 F0일 때 측정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V0였는데 만약에 EF0라고 하면 EF0로 바꾸었을 때의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요 V0보다 큰 상황이 되겠죠. 전압이 증가하니까 저항이 증가함으로 해서 전압이 증가하니까 처음 F0일 때 측정했던 전압보다 큰 값이 측정이 될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회로도 분석을 해보죠. 역시 전체 전압은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입니다. 빨간색은 쭉 이렇게 칠해지겠죠? 쭉 이렇게 칠해지고요. 파란색은 또 저항의 왼쪽까지 이렇게 칠해질 거고요. 이거는 뭐 보라색으로 할까요? 이 보라색은 이렇게 칠해집니다. 이렇게 칠해지고요. 그러면 역시 이 부분은 끊어진 부분이죠. 이 부분도 끊어진 부분이고요. 그럼 이 회로는 이 저항하고 축전기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죠. 이 전압계가 측정하는 것은 이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인 빨간색과 보라색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F0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F0일 때는 V0로 측정되었는데 얘가 EF0가 되면 요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봅시다. 진동수가 커지면요 R 저항은 일정하죠. 얘는 진동수에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축전기의 저항은 어떻게 돼요? 축전기의 저항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압계로 측정한 값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VR이 아니죠. 맞아요. 예. VC라고 표현하게 되겠죠. 이게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뭐 이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지만요. 이 저항 아래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합이 일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표에서 보면 이 C에 연결했을 때 진동수가 커지면 축전기의 저항이 작아지니까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처음 전압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요 셋 사이에 관계식이 나오죠. 이 전압이 증가한 L이 제일 크겠죠. 그죠? VL이 제일 크고 전압이 감소한 VC가 제일 작을 겁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 됩니까? 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예. 이게 오늘 한 내용이요.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을 바로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고주파 통과 필터, 저주파 통과 필터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축전기하고 코일을요. 한 회로에 같이 직렬로 연결해서 그걸 LC회로라고 합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전자기파를 송수신하는 회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